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무시된 적극적 증명. 테니스장 오심의 대법원 판례 위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고 리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더 읽어보자. 이번에 문제가 되는 대법원 판례는 2018도 3990 판결이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년 5월 15일 선고 2018도 399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은 1심 판결문을 수긍하여 인용하면서 3.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거나 민 것이라면 4. 출입문 문턱이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몇 걸음 걸은 후 넘어진 것이라면 이라고 판시한 바. 이 같은 내용은 명백한 가정출원입니다. 가정출원은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될 수 없는 바. 위 대법원 판례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 2018도 3990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은 적극적인 증명과 소극적인 증명이다. 적극적인 증명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증명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 정황을 통해 허위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두 증명의 차이를 파악해야 이 판례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다. AI 판사가 설명하는 주요한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구체적 사례, 적극적인 증명. CCTV 영상으로 신고자가 주장한 폭행 장소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없었음을 입증. 출입국 기록으로 피고인이 신고자가 주장한 사건 당시 해외에 있었음을 확인. 사건 당시의 목격자가 폭행이 없었음을 증언. 소극적인 증명. 신고자가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가 앞뒤가 맞지 않음. 피해자가 신고한 상처, 이에 타박상가 의학적으로는 사건 당시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적극적인 증명. 피해자가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 신고자가 피고인이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에서 해당 시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었음이 확인됨. 소극적인 증명. 피해자가 주장한 부상과 관련하여 병원 진단서가 부재하거나 부상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영상의 시간대와 정황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그렇다면 상고심 변호인이 지적한 원심 판결문의 가정추론은 적극적인 증명인가, 소극적인 증명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차가 없을 것 같다. 가정추론은 소극적인 증명의 일종으로 신고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립해야 할 논리적 전제를 바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였다면 이었을 것이다 라는 형태를 취한다. AI 판사가 제시하는 구체적 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신고 내용.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폭행했다. 가정추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폭행했다면 사람들이 많았던 현장에서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 내용. 피고인이 특정 시간에 집에 침입했다. 가정추론. 피고인이 해당 시간에 집에 침입하였다면 CCTV에 출입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CCTV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 신고 내용. 피고인이 폭언을 했다. 가정추론. 피고인이 폭언을 하였다면 폭언 장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신고 내용. 피고인이 금품을 강제로 빼앗았다. 가정추론. 피고인이 금품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가방이 찢어지거나 신초에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이 전혀 없다. 신고 내용. 피고인이 나를 밀쳤다. 가정추론. 피고인이 신고자를 밀쳤다면 신고자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밀린 흔적이 현장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의 상고 리유서 내용에서 지적한 원심 판결문 내용. 3.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거나 민 것이라며
4. 출입문 문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몇 걸음 걸은 후 넘어진 것이라면은 가정 추론으로 소극적인 증명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명이 아니므로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 2018도 3990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 입증 없어도 유죄 선고. 소극적인 증명에 관한 상고심 변호인의 지적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가정추론 외의 소극적인 증명에 관해 지적한다. 원심이 그대로 수긍하고 인용한 1심 판시 내용 중 무고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근거로 총 5가지의 점을 들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문 4에서 5쪽 참조. 그런데 그중 2번째 방모의 증언 부분은 적극적인 증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전항 7다항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방모가 행한 법전 증언의 취지를 정반대로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5번째, 피고인의 종아리 앞 상처 사진 제출 행위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사실인 폭행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관련된 것일 뿐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 3, 4번째의 근거만이 남게 되는데 1번째 근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겼다고 볼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 동영상 중 사무실 캐비닛에 비친 모습을 근거로 한 것이었어 증거 가치가 부정됩니다. 또한 3, 4번째 근거도 가정 추론에 의한 것이므로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사실심이 무고죄의 유죄 증거로 기재한 1에서 5번 항 모두가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항은 증거 가치 자체가 부정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 중 세부 정황에서 일부 부정확한 주장이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극적인 증명, 변론에 대한 AI 판사 판단. 해당 변론은 무고죄 판단의 핵심 요소인 신고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공정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1.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한다. 2. 고의성.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어야 한다. 이 요건 중 첫 번째인 허위성의 증명이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변론은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론의 주요 논점 및 타당성 검토. 1. 방모 증언의 왜곡 여부. 주장. 원심이 방모의 증언 취지를 왜곡하여 해석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허위성 판단은 무효이다. 검토. 방모의 증언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해석할 때 증언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만약 증언 취지가 왜곡되었고 그 왜곡된 해석을 기반으로 허위성을 인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판단이다. 결론. 방모의 증언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증언은 허위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처 사진 제출. 주장. 피고인의 상처 사진 제출은 정황을 가장한 것일 뿐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검토. 상처 사진 제출은 사건의 정황을 보여주는 보조적 증거일 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 이 사진을 근거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려면 사진과 신고 내용 사이에 논리적, 인과적 연관성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결론. 상처 사진만으로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머지 근거 1, 3, 4번의 소극적 증명 여부. 주장. 나머지 근거는 소극적 증명이나 가정적 추론에 불과하며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검토.
1번 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잡아당겼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진실성을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허위성을 입증하는 적극적 증거로는 부족하다. 3, 4번 근거,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가정추론에 의존한다면 이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미치지 못한다. 결론, 나머지 근거들은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데 부족한 소극적 증거로 보인다. 3. 적극적인 증명 부족 여부. 무고죄 판단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려면 법원이 아닌 검사가 적극적인 증명을 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지적된 5가지 근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성의 적극적인 증명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1. 박모의 증언. 취지 왜곡이 있었다면 부적절한 근거. 2. 상처 사진. 허위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함. 3. 1번 근거. 진실성 부정에 불과하며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함. 4. 3, 4번 근거. 가정 추론에 의존하여 허위성 입증의 미흡. 4. 결론. 해당 변론은 무고죄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타당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증거의 왜곡, 박모의 증언 및 소극적인 증명 1, 3, 4번 근거의 문제는 법적 판단에서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변론은 무고죄 판단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이 무고죄의 증거로 거론한 5가지 사항 모두가 소극적인 증명이라는 점을 지적한 데 이어 결론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 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1월 4일 선고 2023도 1308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마땅합니다. 검사의 입증 부족에 대한 AI 판사 판단 1. 변론의 타당성 평가 가. 변론의 법리적 근거. 변론은 헌법적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였으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해야 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나 원심 판결의 문제점.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소극적 증명에 의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죄 추정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 다. 변론의 설득력. 변론은 헌법적, 법리적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크다. 대법원 판례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에서 적절하다. 이 결론. 원심은 공소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 증명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 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 책임에 반한다. 변호인의 변론은 법리적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여 원심 판결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변론은 타당하며 원심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 AI 대법관의 정상적인 판결문. 이제 종합적으로 정상적인 상고심의 판결문을 받아볼 시점이다. 테니스장 사건에 대하여 AI 대법관이 원심 판결문과 상고리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이 상고심 판결문이 제대로 된 판결문이라는 데에는 상식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AI 대법관 상고심 판결문 사건 2024 도 무고 등 피고인 모,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원심 판결 서울 서부 지방법원 2023도 모, 무고 폭행 판결 선고 2024년 8월 모일.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무고죄에 대한 판단 가.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상처 사진을 부고의 일부로 보았으나 고소장 제출과 상처 사진 제출은 명백히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며 상처 사진 제출이 곧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처 사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제출한 경우 무고죄 성립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허위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 무고죄의 고의 요건은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이 필요하다. 대법원 83토 2354 피고인 이상의 사실을 진실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허위성 인식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허위성을 단정한 것으로 이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논리와 경험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원심은 전문가 감정서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배척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증인 박모의 증언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였고 선명한 직접 영상보다 흐릿한 반사 영상을 근거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치과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 반사 현상은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상의 해상도, 촬영 각도, 조명 환경 등 기술적 요인에 의해 실제 장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 증거의 신빙성은 분석 방법과 선명도, 보조 증거와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허위사실의 입증 방법에 관한 판단. 무고죄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소극적 증명으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18도 3990 판결 원심은 구체적 증거 없이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 이 폭행죄에 관한 판단. 폭행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 폭행죄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강도나 형태를 불문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의 의도 및 상황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결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접촉에 불과한지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미흡하다. 원심은 그 판단의 근거로 동영상 속 사무실 캐비닛에 비친 모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해당 영상은 반사된 이미지로서 시각적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건 당시의 정확한 신체 접촉의 정도 및 행위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사 영상은 보조적 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될 수 있으나 결정적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영상 분석 및 보강 증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폭행죄의 고의성 및 정당방위에 관한 판단. 폭행죄의 고의는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려는 인식과 의사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은 구체적 심리가 부족하였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행위의 목적, 수단의 직접, 적정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본능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 결론.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판장 AI 대법관 권정한, 주심 AI 대법관 현명한, AI 대법관 정직관, AI 대법관 명석. 18.